지방을 빼기 위해 지방을 많이 먹는다? 오히려 살이 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몸속에 쌓이는 지방은 보통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트하니온 김준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트하니온 손지성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트하니온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와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으로 선택하고 계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이 포함된 음식의 양을 늘려 에너지 총량을 보존하는 식이요법의 한 종류입니다. 삼겹살을 먹는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인 공깃밥을 덜 먹는 대신 지방이 많은 고기와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건 알겠는데 지방을 빼기 위해 지방을 많이 먹는다? 오히려 살이 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몸속에 쌓이는 지방은 보통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반면 지방의 경우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지, 지방을 많이 먹어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살을 빼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원리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장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힘든 것이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인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맛있는 육류를 충분히 먹는다는 점에서 다이어트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다른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에도 식단 선택에서 자유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는 재미도 있죠.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은데요. 혹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살도 쭉쭉 빠지고 몸도 튼튼해지는 무조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었다면 모든 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했을 텐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죠?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우리나라 식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식단은 탄수화물과 당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야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조절해서 먹을 수 있지만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탄수화물을 제외해버리면 먹을거리가 굉장히 줄게 되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는 문화가 일상적인지라 생각보다 식단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았습니다. 비싼 가격도 한몫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몇 끼마다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만만치 않겠죠. 그렇다면 원장님, 건강 측면에서는 단점이 없나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겪는 문제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었을 때 지방 성분이 혈액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고지혈증은 통풍이나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위해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지방 섭취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여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살을 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단순히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와는 달리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속 당질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오히려 당질 때문에 탄수화물을 덜 먹어야 된다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식이섬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당질은 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나요? 인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엔진 체계가 있습니다. 당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계 엔진과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케톤체 엔진이 있는데요. 한쪽 엔진이 켜지면 한쪽 엔진은 꺼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은 우선적으로 당질을 소비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남은 당질과 지방은 그대로 몸에 축적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질 중심으로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몸의 중성 지방이
꾸준히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먹는 것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경우 탄수화물 대신 지방으로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질 제한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당질을 제한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질을 제외한다면 그 외 식단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먹을 게 정말 많습니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먹는 재미는 이어가고 단점은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빼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